특히 어제 회담에서 눈길을 끌었던 장면, 어떻게 보면 눈길을 끈 정도를 넘어서 정말 주변을 아주 상당히 놀라게 만들었던 그런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핵 추진 잠수함을 언급한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요청을 또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전략 자산이라고 평가받는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열렸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핵 추진 잠수함 문제를 꺼냈습니다. 북한과 중국 잠수함까지 거론하면서 이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 추진 잠수함용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건데요. 발언 내용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한반도 동해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SNS를 통해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의 기동성이 떨어지는 이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받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전격적인 결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적 공간인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이 오래전부터 핵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미국이 그동안 핵 확산 우려로 난색을 표명해왔다는 점에서는 트럼프의 이번 조치 파격적이고 이 대통령과 대한민국에 대한 선물로 봐야 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오해하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허용을 한 건데요.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그 잠수함에서 핵무기를 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고요. 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는 그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연료를 디젤 연료가 아니고 핵연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를 거기에 설치해 놓고서 농축된 우라늄을 원료로 해서 핵 원자로를 통해서 이렇게 잠수함의 추진 동력을 얻는 그런 잠수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을 건조를 하려면은요, 말씀드린 대로 그 원자로의 연료라고 할 수 있는 우라늄을 또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거, 이게 또 급선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요, 예상했던 대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 가속이 붙을 수밖에 없게 됐다. 또 이런 관측이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요, 이 연료인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조를 승인했다고 했을 뿐 우라늄 공급 계획 등 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우라늄을 미국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는 이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트럼프의 승인을 계기로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논의뿐만 아니라 또 핵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새 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도 논의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이 핵 추진 잠수함, 핵잠, 그러니까 핵잠 확보를 위해 준비를 한다고 해도 10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함정 하나 나오는데도 10년가량 걸리는 걸 감안하면 이 핵 추진 잠수함의 경우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은 이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첫 방한이고요. 2박 3일 일정으로 머물 예정입니다. 최병욱 패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그 모두 발언 생중계되는 거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 연료 부분을 언급하는 거 보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상당히 민감한 외교 안보적 사항이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해야 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적성국가식으로 이렇게 지목을 한 거잖아요. 네. 북한은 그렇다고 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모호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친중이다, 이런 비판까지 야당으로부터 받는 상황에서 이렇게 중국을 공개적으로 지목한 것이 과연 외교적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 국민,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가운데서 그걸 요청했는데 어떤 의도였다고 보시는지, 또 의외로 예상 밖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이걸 곧바로 또 승인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양측 간의 물밑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곧바로 허용을 한 배경은 또 뭐라고 보시는지 한번 해석해 주시죠. 근데 이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직전에요. 네. 위성락 안보실장이 군사 문제에 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군사 문제가 결국 이 핵 추진 잠수함 문제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꺼냈을까? 아마도 제가 추정컨대는 네. 그 중에 이제 아주 그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꺼내서 공개적으로 꺼내서 이제 뭔가 기정사실화하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에서 곧바로 이걸 승인했잖아요. 네. 그거는 아마 이미 상당한 수준의 저는 합의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위성락 안보실장 말대로. 네. 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통령의 접근법이 이게 결국은 중국이나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제한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한국의 핵 잠수함을 줌으로써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견제 뭐 이런 거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군사안보적 이익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승인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